방금 전에 전세 DS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마지막 보루였던 전세 가격 붕괴, 이것을 사실은 붕괴가 아니라 정상화가 맞죠. 정상화를 이끌어낼 것인데, 그보다 더 체감적으로 급격하게 와닿는 것이 있겠죠. 제가 이것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대출 총량 규제가 빠르게 들어갈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상반기쯤 시행될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내에는 총량 규제가 들어갈 것 같다. 금융당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 근데 우리 여태까지 총량 규제가 시행됐던 시기를 보면 어때요? 21년 8월 이후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박살이 나고 22년까지 무너졌죠. 물론 금리 인상도 같이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3년에 대출 규제 들어갔죠. 그때는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 그리고 50년 주담대를 40년 기준으로 DSR 산정, 이런 규제들이 들어갔을 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죠? 또 작년에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들어가고 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었죠? 부동산 시장 무너졌었죠. 근데 5월부터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 은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KB는 말씀을 드렸죠. KB가 지금 신청할 경우 9시도 안 됐는데 1일 대출 건수가 모두 소진됐다 라고 하면서 오픈런으로 끝났는데, KB뿐만이 아니라 카뱅, 캐뱅도 지금 영업 시작과 동시에 대출 한도가 동의나고 있다.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민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은행 역시도 지금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등 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일반적인 대출 총량 규제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정책 대출도 안 내줍니다. KB, 국민은행 지점에 가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개인 고객 숫자가 가장 많은 KB 국민은행에서 거절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요, KB에서 감당하다가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근데 KB가 어떤 데라고 그랬어요? 주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 KB는 주택 가격 지수를 뽑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타 은행으로 가고 있죠. 그럼 타 은행들도 점점 축소하지 않겠어요? 주담대든 정책대출, 정책 주담대든 다 축소하고 있는데, 또 KB가 굳이 아니더라도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10곳이 넘는 은행을 가더라도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 왜? 정책대출 자체가 사실 은행에서 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자율도 낮고 이득 보기는커녕 오히려 손실나죠. 예금 금리보다 낮게 주는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은행이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 가뜩이나 바가지로 먹고 있죠. 뭐만 하면 은행 욕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저도 은행 욕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엔 정책대출 미리 내주고 나중에 2차 보전 방식으로 받더라도 정책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죠. DSR 40% 이내라면은 부실 없겠지 싶은데, 정책대출은 DSR 적용 안 하기 때문에요, DSR 50%, 60% 돼봐요. 세전소득의 50%, 60%를 원리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정책대출도 받고 있다. 일반 대출도 정책대출도 이미 총량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한 은행들이 있다는 소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대출은 8조 증가 중에서 12조가 정책대출이고 실제 주담대는 4조 감소했으니까. 근데 정책대출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수익률이 낮다를 넘어서 손실 가능성도 있죠. 예금 금리보다 낮을 경우는 보통 손실이죠. 예금 금리보다 어느 정도 많이 높아야, 예대 금리 차가 어느 정도 나야지 수익이 되는 건데, 똑같기만 해도 손실이에요. 여기에 부실 가능성도 높다고 그러죠. DSR 초과하는 경우가 정책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대출 역시도 금융권에서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럼 총량 규제 들어가고 정책대출 축소 들어갔으면은 주담대 건수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오픈런 막 9시에 주담대가 끝나버려요.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새 학기만 되면은 수강 신청 엄청 몰리죠.
조금만 늦으면 원하는 수업 못 듣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방학 때 학교에 갔습니다. PC방보다 학교가 더 빨랐어요. 컴퓨터가 좋다기보다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멀리서 접속하는 것보다 학교 가가지고 거기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게 수강 신청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오픈런에 따라서 주담대를 받냐 못 받냐가 갈리고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KB라든가 혹은 최근에 무섭게 성장했다는 인터넷 은행들. 인터넷 은행들이 오히려 자본 대비로는 훨씬 더 많이 내줬죠.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한도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험하다. 또는 총량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올해 5대 은행에서 남은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갚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매각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대출, 이런 거 포함하면 조금 더 한도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진짜 거의 다 소진됐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초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치가 나왔다. 14조 305억 원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는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틀렸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KB와 하나은행이 3조 5천억, 농협이 3조 1,500억, 신한이 2조 3천억, 우리은행이 2조 800억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 이 부분은 지난해 초과한 액수만큼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대략 한 2조 6천억 정도 되죠. 2조 6천억을 했는데 작년보다 6,500억밖에 감소를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더 안 좋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 7조 10조 1,500억, 12조 4,500억, 14조 5,300억이 되죠. 근데 올해 내준 대출 지난해 말이 734조 1,350억이고 5월 15일 기준으로 745조 9,827억 원이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 나와요? 11.84조가 나옵니다. 아까 5대은행 대출 총량 계산해보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14조 5,300억이라고 그랬죠. 얼마 남아요? 남아난 또 2조 6,800억 남았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2조 9천억이 늘어났는데 남은 게 2조 6,800억이에요. 지금 추세가 5월까지 이어진다면 5월 내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은 택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대출 회수에 들어간다. 혹은 대출 상매각을 엄청나게 늘린다. 이럴 경우는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쌓은 만큼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은행 손실이 점점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배째라 하고 더 늘린다. 이거는 사실 전년에도 그랬는데 페널티를 똑바로 안 줘서 그래요. 그리고 배째라 하고 늘리면은 내년부터는 아예 연초부터 대출 막히는 겁니다.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2번이죠. 상매각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은 한도 2조 6,800억인데 3조 상매각 하면은 대출 총량이 3조가 줄어드니까 5조까지 늘어나죠. 이런 방식인데 그러면 그만큼 또 은행에서 손실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괜히 지금 규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KB가 과연 처리하기 힘들고 업무가 과중돼가지고 150건만 내줄까요? 그리고 심지어 정책대출까지 막아가면서 대출 축소를 하고 있을까요? 특히 요즘 대출의 핵심은 정책대출이죠. 정책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그 다음에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 대출 다 감소하고 있는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자금 대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총량 규제, 그리고 제가 전부터 계속 경고해 오고 있던 게 빠르면 올해의 대출 회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붕괴가 가속화되면 빠르게 들어갈 거고 어떻게든 또 부양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량 규제 들어가고 전세 DSR 적용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언제부터 그 지표가 나올 건지는 이따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괜히 금융권에서 주담대 위주로 내준 게 아니죠. 담보가 있으니까 회수가 가능한 거죠. 대출 회수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미 부실해진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회수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요. 부동산 이미 붕괴하고 있어요. 이미 붕괴하고 있고 작년 9월 혹은 21년 8월 이럴 때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고 혹은 재작년 9월에 대출 좀만 축소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붕괴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KB에 이어서 카뱅, 캐뱅 이런 인터넷 은행들까지 대출 한도를 세우고 시작하자마자 대출이 소진이 된다는 것은 집값 붕괴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